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진짜 제 인생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톰 크루즈 주연의 바닐라 스카이인데요.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의 오픈 유어 아이즈라는 영화의 리메이크 버전이죠. 특이하게도 여주인공인 소피아는 이 두 편의 영화에서 모두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마 영화 특유의 아련하고 감각적인 분위기가 먼저 다가오실 겁니다. 특히 텅 빈 타임스퀘어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장면에서는 목끝까지 차오르는 불안과 고독을, 또 모네의 그림 같은 이 하늘에서는 슬프고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굉장히 여러 번 보았는데요. 꼭 그때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이별을 겪고 난 후에는 꼭 이 영화를 틀고서 처음부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저만의 의식을 치르곤 해요. 네, 사랑에 빠진 그 찰나의 순간, 사랑에 빠진 상대방의 그 눈동자, 상대방 역시 나를 똑같이 사랑해주길 바랄수록 커져만 가는 이유 없는 불안과 고독, 그리고 순간의 사고 같은 이 사랑이란 감정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추억에 빠지도록 해주거든요. 물론 안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순간순간들이 다 소중하고 행복했었다라는 걸, 왜 그걸 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지 참 모를 일이지만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제 인생 영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등장인물 소개와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딱 봐도 잘생긴 톰 크루즈는 남자 주인공인 데이빗 역을, 페넬로페 크루즈는 데이빗의 진정한 사랑 소피아 역을, 카메론 디아즈는 데이빗을 사랑하지만 섹스 파트너에 불과해 슬퍼하는 여인인 줄리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데이빗은 잘생긴 외모에 부모가 물려준 막대한 유산까지 가진 규모 있는 출판사의 사장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 외모,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남자임에도 자신의 삶이나 사랑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친구의 지인인 소피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새롭게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섹스 파트너였던 줄리가 자신의 사랑에 매정하게 내팽개쳐버린 데이빗에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차에 그를 태우고 동반 자살을 시도합니다. 줄리는 그 사고로 인해 죽고 데이빗은 살아났지만 얼굴은 이미 흉측하게 망가져버렸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변해버린 외모로 인한 열등감, 또 그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 사람들과 소통의 부재 등을 보이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자괴감에 빠진 그는 사랑하는 여인인 소피아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게 되고, 결국 데이빗은 냉동인간이 되어 자각몽을 꾸는 삶을 선택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원작의 제목이기도 한 Open Your Eyes라는 문구는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의식에서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영이 되죠. 모든 것은 마음 상태에 따라 전개된다라고나 할까요? 꿈은 허황되고 또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이지만 우리는 이 거짓 속에서도 보고자 하는 것만을 봅니다. 이 뜻은 꿈에서 깨어나 현실, 즉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뜻인 걸까요? 혹시 장자의 호접지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비가 내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현실과 꿈의 모호한 경계를 드러내는 말인데요. 정말 이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과연 진짜인 것일까요? 혹시 꿈은 아닐까요? 내가 아직 자각하지를 못해서 실제라고 느끼는 것뿐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어도 그게 꿈인지 모릅니다. 그 꿈 속에서의 세계는 내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 진짜 세계인 것이죠.
떨어지는 감각 등으로 화들짝 놀라 깨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당신의 진짜 세계였습니다. 깨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잔상조차 기억나지 않는 한낱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죠. 꿈은 현실의 욕망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 데이빗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빨간 약, 파란 약이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죠. 당신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안락한 꿈의 세계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냉혹하지만 부딪혀야 할 현실로 회귀하시겠습니까? 행복한 꿈이던 잔인한 현실이던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당신은 이미 꿈이라는 걸 알아버린 이상 이 꿈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고통의 극대화죠.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꿈이니까요. 고통의 극대화라는 것 자체도 꿈속에서 혹시나 이게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자신의 현실에서의 공포에서 비롯되는 것일 따름이죠. 결국 문제의 시작과 그 답은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꿈속에서 깨어나기 위해 견뎌야만 하는 고통의 한계점에서, 바로 그 극대화된 고통 속에서 그것은 고통이 아닌 허무였다라는 자각, 제목 그대로 Open Your Eyes. 다음은 영화에 나타난 유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체의 사물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뜻의 유식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계의 불가분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상의 객관적 정립은 한낱 망상, 무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명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무명은 근본적인 무지이며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기준에는 나의 집착과 욕심이 포함되게 되죠. 그러기에 무명이란 날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생각인 동시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의 근원을 둔 모든 업식의 근원, 또 고통의 고리인 윤회의 단초라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생활체계를 사유, 출입, 판별, 망상함에 의해서 대상을 구성하며 알 수 없는 사이에 그것을 의식하고 초월적 전제로 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꿈처럼 말이죠. 즉, 우리가 존재함과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인 작용인 유식이 인간의 욕망과 관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하면 할수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존재함을 느끼기에 우리는 욕망과 비례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수록 실존적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사랑과 고독, 그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데이빗의 무의식을 반영한 꿈은 심리적 공황, 즉 고독을 상징하는 텅 빈 거리를 비추지만 철부지인 그는 자신이 고독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벽을 치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낼 여자들, 또 심심할 때 같이 놀아줄 친구 정도면 타인이란 존재는 그에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고독은 고독의 치유제라는 사랑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소피와 데이빗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소유되고 버림받았던 타인들과는 달리 그녀와의 관계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그의 사랑은 그의 잘생긴 얼굴을 앗아간 사고로 인해 그가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한 환상, 가상현실 속에서 방황하게 되면서 서서히 욕망과 소유욕, 고독과 자기 연민으로 뒤범벅된 경계를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그는 소피아가 망가져버린 얼굴의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라지만 결코 그러리라고 완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며, 그래서 자신의 자각몽에서 그녀가 자신의 얼굴이 돌아오기 전에 사랑을 확인시켜주길 바랍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녀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하여 줄리의 환상을 보기까지 하죠.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이상적인 사랑을 손에 넣었지만 자기 자신이 고독하다는 사실만을 알아차렸을 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갈구함으로써 자신이 절대적으로 고독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묘한 패러독스. 마지막 순간에 데이빗이 원한 건 바로 소피아. 마지막까지도 그는 자신에게 들이운 고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화에는 기억에 남는 명대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땐 그게 좋은 건 줄 몰라요. 왜 인간은 가진 것에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줄리는 데이빗에게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죠.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데이빗은 부, 명예, 외모, 권력,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걸 가진 남자였지만 영화 속의 그는 행복을 잘 모릅니다. 본인이 가진 걸 감사할 줄을 몰랐죠.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사랑하는 데이빗이 관심 가지는 것을 보고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줄리. 잘생긴 외모를 잃고 어제는 그토록 사소했던 일이 오늘은 불가능해졌을 때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1분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매 분, 매 초가 삶의 변환점이 될 수 있다. 바닐라 스카이는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데이빗이 내린 선택대로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자살 후 냉동인간이 되어 꿈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데이빗에겐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결국 다시 불행해지게 되는 실수로 작용하게 되죠. 자동차 사고가 있던 날 사망한 줄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소피아와 줄리의 모습이 교차되어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듯 누가 소피아이고 누가 줄리인지 혼란스러운 데이빗의 정신 때문에 꿈 역시 꼬이면서 그의 꿈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을 외면한 선택은 절대 영원한 달콤함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빗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기회를 주며 기술 담당자는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래에도 신맛을 모른다면 단맛을 느낄 수 없는 법이죠. 라고 덧붙이는데요. 이 말이 카뮤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문장과 비슷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없는 햇빛이란 없기에 밤을 겪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조리한 인간의 대답은 긍정이며 그의 노력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운명은 있어도 초월적인 운명이란 없다. 혹 있다면 오직 숙명적이기에 경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단 한 가지 운명이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어떤 것에 관한 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가는 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 인간이 그의 생활로 돌아가는 이 미묘한 순간에 시지프스는 자기 바위를 향해 돌아가면서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행위들의 연속을 응시한다. 이 행위들의 연속은 곧 자신에 의해 창조되고 자신의 기억의 시선 속에서 통일되고 머지않아 죽음에 의해 봉인돼 그의 운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보고자 원하되 밤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장님인 시지프스는 또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바위는 또다시 굴러떨어진다. 데이빗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술 담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인가요? 데이빗은 이렇게 얘기하죠. 꿈속에서조차 난 현실로 돌아올 때가 되었음을 아는 바보라고.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제 더 이상 꿈꾸고 싶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 대답 후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는 데이빗.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뛰어내린 그의 눈앞에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그렇게 길고 긴 자각몽에서 깨어나 눈을 뜹니다. 냉동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로 간다고 해서 죽은 연인이 되살아나는 것도 또 얼굴이 원상복귀 되는 것도 아니었죠. 이제 그는 신맛이 나는 이 현실 안에서 달콤함을 찾기 위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그 현실로 다시 돌아와 눈을 뜨는 데이빗. Open your eyes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어도 존재하는 현실은 있다라고 말이죠. 수정할 수 없는 이 과거의 파편들로 가득한 꿈속에서 그만 깨어나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